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형태론 5번째 시간, 자, 품사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품사, 우리말의 구품사 중에 7가지 품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용언에 해당되는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우리 품사에서 이 용언은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내용도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 용언 안에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2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2번째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용언은 우리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서 형태 변화 유무에 따라 가변어에 들어가죠. 가변어에 들어있는 품사인데, 가변어란 말은 다른 말로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활용. 그 쓰임에 맞게 형태 변화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활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형태 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활용을 할 때 용언에서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우리 나눠서 어간과 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먹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용언이 있으면 얘를 활용하면 먹는다, 먹고, 먹어, 자, 이런 등등등 활용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딥니까? 자, 바로 이 먹, 맞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간이란 활용할 때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을 말하고요, 어미는 활용할 때 형태가 바뀌는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먹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간단한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조금 이제 글자 수가 많아진다던가 또는 합성어를 하던가, 자, 이런 거에서는 어간이 어디까지지 좀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우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할 때 그냥 팁을 주자면, 그냥 어미를 고랑 지만, 자, 이 2개만 넣어보면 어간과 어미는 다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훑어보다, 합성어겠죠. 자, 훑어보다라는 단어가 있을 때 어간과 어미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냥 고 지만을 넣어보면 됩니다. 자, 이 훑어보다에 고를 넣으면 훑어보고, 맞죠? 자, 그 다음에 훑어보지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단어의 어간은 훑어보까지가 어간이구나, 그리고 나머지가 어미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 어미 안에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라는 어미의 종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어말 어미라는 거는 그 단어의 말, 즉 끝에 오는, 제일 끝에 오는 어미를 우리는 어말 어미라고 하고요. 자, 선이 먼저 선자죠. 그러니까 어말 어미 앞에 있는 어미들은 전부 다 선 어말 어미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먹으시었다. 자, 요 단어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고지만을 넣으면 먹고 먹지만이니까 어간은 요 먹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어미가 되는데, 자, 먼저 이 은은 매개 모음이니까 이렇게 가로 묶으면 됩니다. 형태소 분석 안 해줘도 됩니다. 자, 시, 그 다음에 다. 자, 요렇게 형태소 분석이 되죠. 그러면 시, 다, 얘들이 다 어미인데, 자, 이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다가 바로 어말 어미가 되죠.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엇과 시는 뭐가 된다? 맞죠? 얘들은 어말 어미 앞에 있으니까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자, 역시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 한번 개념만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는 개념이에요, 이거. 자, 그런데 우리 어미에서 이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종결 어미, 그리고 연결 어미. 자, 요런
어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미의 종류가 뭐 선어말어미도 있고 어말어미도 있고 종결어미도 있고 연결어미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딱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이해를 해두면 이것도 뭐 크게 헷갈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는 뭐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말어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즉 어말어미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어말어미가 문장을 끝내면 종결어미가 되고요, 문장을 끝내지 않으면 연결어미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먹다를 가지고도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나는, 자, 여기서 먹었다는, 자, 어감 먹과 선 어말어미 엇과 어말어미 다, 자, 이렇게 나뉘죠. 자, 그 중에 이 다는 이제 어말어미인데, 자, 지금 문장이 끝났죠. 그러면 얘는 어말어미면서 동시에 뭐다? 종결어미가 되는 겁니다. 맞죠? 안 어렵죠? 근데 만약에, 자, 나는 이렇게 봅시다. 밥을 먹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아니면 자, 먹는데 이렇게 봅시다. 또는 아니면 조금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게, 자, 먹었지만 아직 배가 고프다. 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먹었지만은, 자, 어감 먹이랑 엇이랑, 자, 지만, 자, 이렇게 어미가 나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제일 끝에 있는 이 지만, 자, 이게 어말어미죠. 맞죠? 그런데, 자, 이거 나는 밥을 먹었지만 이거 문장이 안 끝났죠, 아직. 자, 그럼 이건 또 뭐가 된다? 네, 연결 어미가 된다. 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크게 안 어렵죠? 자, 이렇게 구분하면 여러분들 전혀 이 어미의 종류를 한번 이해해놓고 나면 전혀 어렵지 않게 구분.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본용어과 보조용어입니다. 자, 본용어는, 일단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용언 2개 이상이 일단 나열이 돼야 됩니다. 자, 용언 2개 이상이 나열될 때, 자, 본용어과 보조용어로 나누는데, 자, 일단 본용어는, 자, 맨 앞에서 주된 의미를 가진 용언, 자, 이게 본용어이고요. 보조용어는 본용어 뒤에서, 자,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 이 말입니다. 즉 이제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자, 이렇게 하죠. 자, 용언과 용언이 이렇게 나열되는 형태를 띠는데, 자, 그 중에 일단 무조건 제일 앞에 있는 용어는 본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용어는 또 본용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보조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 뒤에 나오는 용언이 어떤 주도적인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본용언이고요, 그냥 앞에 나오는 용언의 뜻을 보충하기만 하면 이거는 보조용언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해볼까요? 언니가 사과를 다 먹어버렸다. 자, 요 예문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 용언이 나열되는 게 먹다랑 버렸다, 이렇게 두 가지 용언이 나열이 됐죠. 자, 이때 제일 앞에 나오는 용어는 무조건 본용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뒤에 나오는 이 버렸다가 본용어일지 아니면 보조용어일지, 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만약에 이 버렸다라는, 실제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버린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 버렸다는 본용어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버린다라는 의미가 없다면 얘는 그냥 어떤 먹다의 어떤 어감을 좀 보충해주는, 자, 그런 역할만 한다면 이건 보조용어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문장에 쓰는 의도가 언니가 사과를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버리는 행위까지 갔다면 이 버렸다는 본용언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언니가 사과를 그냥 다 먹었다라는 행위를 드러낸다면 이거는 보조용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서를 넣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가 들어간 의미로 해석이 되면 이거는 버리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용언이 되고요. 자, 서를 넣은 의미가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뒤에 나오는 용언이 보조용언이 됩니다. 즉 언니가 사과를 다 먹어서 버렸다 이렇게 하면 이 버렸다는 본용언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언니가 사과를 다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버렸다는 보조용언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예를 한 개만 더 들어볼까요? 그러면 자,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역시 여기 되다랑 싶다. 자, 두 개의 용언이 나열됐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용언은 무조건 본용언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온 용언은 본용언일까? 보조용언일까? 자, 이거를 구분할 때 어떻게 됐죠? 자, 여기다가 서를 넣어 말했죠. 자,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서 싶다. 되나요? 이상하죠, 이거. 맞죠? 그 의미가 안 만들어지죠. 아, 그러면 얘는 본용언이 아니라 보조용언이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하면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에서는 항상 띄어 쓰는 게 자,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단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연결음이 로 연결된 경우, 자, 연결음이 아어로 이루어진 경우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입니다. 자, 이렇게 자, 띄어쓰기 아어가 있는 경우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즉 먹어버렸다 이거 붙여 써도 허용됩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무조건 원칙적으로는 띄어 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하고요.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말합니다. 자, 그냥 동사와 형용사 각각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 이게 실제로 어떤 내신이나 수능형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구분하는 거 밑에 하기 전에 위에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봅시다. 자, 일단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는데요. 자,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자, 자동사와 타동사는 바로 유무, 목적어를 가지는지 유무에 따라서, 즉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 하고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이 먹다라는 단어는 밥을이라는 목적어를 가지죠. 그러면 타동사. 나는 집에 갔다. 자, 이 가다라는 단어는 집에 갔다. 목적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가다는 자동사.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참고로 나중에 이제 통사론, 즉 문장 부분을 배울 때 피동사와 사동사를 배웁니다. 자, 이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분할 때 또 역시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피동사는 자동사고요. 사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분할 때 목적어 유무로 구분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동사였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성상 형용사, 이 성상이 성질과 상태를 말하고요. 줄임말이고요. 지시 형용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시라는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뭘 떠올려 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시 형용사는 그냥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자, 이거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면 이제 성상의 형용사인데, 성상의 형용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형용사들이 그냥 성상 형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착하다, 뭐 예쁘다, 귀엽다,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형용사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들이 바로 성상 형용사다. 그래서 사실 뭐 성상 형용사란 말 자체를 잘 안 씁니다. 지시 형용사란 말은 쓸 수 있어도. 자, 근데 뭐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기죠.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일단 그 기준이 보통 다른 참고서나 이런 거 살펴보면 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한 4가지 또는 5가지 정도 제시해주고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3가지만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면 충분히 그냥 웬만한 동사와 형용사는 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현재 시제 선 어말어미 니은 또는 는을 넣을 수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사, 자, 먹다라는 동사를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형용사, 자, 예쁘다라는 형용사를 한번 봅시다. 자, 이럴 때 자, 이 먹다라는 형용사에 현재 시제 선 어말어미 니은는 자, 넣을 수 있는지 볼까요? 자, 한번 넣어보면 자, 먹는다. 자, 되죠. 그죠? 자, 예쁘다에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예쁜다 되나요? 자, 이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동사는 현재 시제 선 어말어미를 넣을 수 있고, 자, 형용사는 넣을 수 없구나. 자, 이렇게 특징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명령형과 청류형입니다. 자, 먹다는 먹어라, 먹자. 자, 이렇게 충분히 넣을 수 있죠. 자, 예쁘다는 한번 볼까요? 예뻐라, 예쁘자. 자, 뭔가 이거 어색하죠. 맞죠? 자, 그런데 이건 잘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 명령형과 청류형이라는 거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문장 종결형이죠. 그냥 변화를 요구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변화를 요구한단 말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맞죠? 시간의 흐름이 존재해야만 이게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럴 때 우리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의미하잖아. 그럼 동작이나 작용이라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동작이나 작용은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야. 맞죠? 왜냐면 우리가 동작, 뭔가 행위를 할 때, 뭐 손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도 그 손을 올리는 것 자체가 시간이 흘러야만 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딱 흔히 말하는 딱 정지하면, 그냥 우리가 사진을 딱 찍었을 때는 이거 움직임을 드러낼 수가 없죠. 동작을 드러낼 수가 없죠. 자, 반면에 성질이나 상태라는 거는 그 시간성을 내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형용사는 그 딱 고정된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성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명령형과 청유형을 동사는 쓸 수 있지만 형용사는 쓸 수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와 형용사를 에다가 감탄형 어미를 한번 넣어봅시다. 자, 먹다에다가 감탄형 어미를 넣어보면 먹는구나 이렇게 되죠. 드디어 먹는구나 이렇게. 자, 근데 예쁘다에다 넣으면 예쁜구나가 됩니까? 예쁘구나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예쁘구나죠. 예쁜구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동사는 감탄형 어미로 는구나가 들어가는데 반면에 형용사는 구나가 들어가는구나. 자,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3가지, 물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인데, 자, 그 외에 명령형과 청류형, 그 다음에 감탄형 어미, 자, 이것까지 활용하면 웬만한 동사와 형용사는 구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요거 이렇게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조심해야 될 거.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사 중에 형용사 중에 우리 흔히 많이 쓰는 형용사 중에 크다 또는 뭐 박다, 자, 와 같은 단어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뭐 크다 박다 이거는 형용사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자, 예를 들면 하루가 다르게 키가 큰다. 자, 그리고 이 문장과 그 다음에 가구가 커서 방이 꽉 찬다. 자,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둘 다 크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하루가 다르게 키가 큰다. 자, 일단 선생님이 큰다라고 썼을 때 현재 시제 선 어마럼이 니은이 들어가 있죠. 맞죠? 자, 그리고 이거를 명령형으로 바꿔볼까요? 하루빨리 키가 커라 가능하죠. 뭐 아니면 자, 하루가 다르게 키가 크는구나, 크는구나로 지금 감탄형 어미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키가 큰다 할 때 이 크다는 바로 동사로서 크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반면에 가구가 커서 한번 볼까요? 자, 가구가 큰다 되나요? 안 되죠. 맞죠? 가구가 클 수 없죠. 그 다음에 가구가 커라 되나요? 안 되죠. 자, 반면에 가구가 너무 커라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우리 형용사에 어라를 붙여서 가구가 너무 커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명령형이 아니고 감탄형입니다. 우리 앞 밑에 예쁘다도 마찬가지로 아유 예뻐라 할 수 있죠. 정말 예뻐라. 자, 그때 예뻐라는 명령형이 아니고 청유형인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감탄형으로 바꿔보면 가구가 크는구나입니까? 크구나입니까? 크구나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 크다는 형용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뭐냐? 이 크다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형용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박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박다 예를 들면 날이 밝다, 아침이 와서 날이 밝다. 또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새해가 밝았다 할 때 밝다. 자, 그 다음에 불을 켜니 방이 또는 방안이 밝았다. 밝다.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역시 두 개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자, 봅시다. 자, 이거를 현재 시제 선 어머러미를 넣어볼까요? 새가 밝는다 되죠. 근데 방안이 밝는다? 이상하죠. 자, 마찬가지로 명령형과 청유형, 새해가 밝아라, 새해가 밝자. 밝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새해가 밝아라, 빨리 해가 밝아라.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반면에 방안이 밝아라, 좀 어색하죠. 아니면 이거 방안이 너무 밝아라, 이거는 감탄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감탄형 어미 넣어볼까요? 새해가 밝는구나, 능구나가 되죠. 자, 방안이 밝는구나가 아니고 밝구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요 밝다도 새해가 밝다는 동사로서 밝다지만 방안이 밝다는 형용사로서 밝다구나. 자,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가 모두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런 단어들도 있구나라고 해서 무작정 느낌으로 막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준 이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동사와 형용사, 즉 용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이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자, 요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기존 교재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좀 추가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 이 용언할 때 안 하면 나중에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뭐 할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서 자 이번에 뭐 용언 부분, 품사 부분 때 마무리로서 용언의 불규칙 활용도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일단 품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선생님이 퀴즈 한 개를 좀 내줄게요. 자, 퀴즈 한 개. 이 동사와 형용사 관련해서. 자, 왜냐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자 그냥 광고하고 넘어가는 자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잘생기다 또는 못생기다. 자, 이런 단어가 있죠. 자, 이 잘생기다, 못생기다. 자, 얘들은 품사가 과연 뭘까?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자, 우리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쪽이니까 성질과 상태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형용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일단 그 기준에 선생님이 이 구분하는 기준, 자, 요거 제시해 준 거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고 얘가 형용사인지 또는 형용사인지 아니면 동사인지 한번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